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업 특강 강의를 진행할 우연아 강사입니다. 이 창업 특강에서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할 때 기본으로 잡은 내용은 창업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해와 어떻게 창업을 준비하면 될지에 대한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취업과 창업 쪽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창업학 석사를 받고 현재는 이 대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창업, 이런 스타트업 교육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현대올뱅크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주유소를 오픈하고 신규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신규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브랜드를 바꿔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창업자, 신규 창업자 다 두루두루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나 뵀었는데, 재창업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되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새롭게 하시는 분들, 신규 창업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창업의 현장에서 물론 대기업의 브랜드를 오픈하는 창업이었겠지만 창업의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이게 보통 사업자 마인드로 일을 하는 건 보통의 일이 아니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창업하시겠냐 물어보면 대체로 창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이 창업에서의 경험이 없으시거나 너무 근로자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막연하게 나 그래도 내가 한번 사장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창업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그 일선에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취업보다 더 두려운 게 창업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외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들도 크고 내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 마진이 낮아진다거나 그리고 하나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자체가 이미 시중에 많이 제공이 되어 있거나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팔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직장인과 대학생은 창업하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혹은 평소 하던 일을 하면서 만족감 찾으려고, 혹은 취업이 어려워서, 혹은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는 경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생뚱맞은 쪽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가, 이 분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분야에 대한 이해는 있는가를 조금 확인해 보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벤처기업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 없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내가 창업해야겠다 오픈해놓고 3년을 못 버티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2030의 창업 인수와 창업 기업 수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엔 진짜 막 굴지의 기업들, 막 큼직큼직한 기업들이란 모를까. 이렇게 원래 막 뭐 효성인데 효성 관련된 자회사가 창업되고 이래서 뭐 그 브랜드로 계속 쭉 이어가는 것은 있었는데 요즘은 2030 세대들이 내 사업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요즘 디지털 노마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전자책 출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기술의 진화에 따른 창업 아이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 소자본으로 하는 창업이다 보니까 이제 1인 창업이라 불리죠. 이런 창업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리스크 자체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조업 기반의 창업이라던가 제품 기반의 창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수출도 해야 되고 마진도 계산해야 되고 원재료 상승에 따른 뭐 그런 환율에 따른 뭐 원화에 따른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적은 로우 리스크로 시작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생존 현황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은 성인 남녀 10명 중 6명 창업하고 싶다. 근데 창업 자금 5,201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기대 순수익 500만 원 정도. 근데 보통은 이게 창업 자금에 필요한 게 대체로
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라 하면 예를 들어 치킨집 하겠다. 그럼 치킨집이 위치한 이 물리적 물질적인 이 공간의 임대료라든지 보증금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보통 이렇게 높게 생성이 되는데 20대 구독자 중에 대부분은 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는 요즘에 창업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보통 창업 자금으로 지원받아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창업 자체가 상당히 조금 괜찮아지는 상황, 내가 시작할 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갑니다. 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중심 창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대학마다, 대학교마다, 그리고 거점 지역마다, 그리고 시마다 창업센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창업센터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창업을 시작할 때도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죠. 요즘에 MZ 창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창업 왜 하고 싶냐? 나는 정년 없이 일을 하고 싶어서요. 노인 빈곤 문제를 조금 겪고 싶지 않아서요. 눈치 보고 싶지 않아서요. 막 이런 건데 대체로 그래도 지금 뭐 어플리케이션이든 이런 유통업이든 온라인 쇼핑몰이든 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프라인 기반의 음식점, 주점 같은 외식업 해보고 싶다라는 언급이 제일 높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금 키오스크 무인 점포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막 그 코로나 한창 할 때는 밀키트 이 식당 열어가지고 밀키트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고 뭐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가게 무인 점포로 해서 인건비에 부담 없이 돌리기도 해요. 근데 다만 이거는 키오스크나 무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좀 큽니다. 네. 아, 좀 그런 건 있고요. 뭐 나머지는 지식 서비스업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이런 창업 아이템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수입이 일정치가 않거든요. 근데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 거의 이유는 시즌마다 예를 들어 뭐 여름 시즌, 겨울 시즌 혹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 새학기, 졸업식 이렇게 특정 시기를 타겟팅 해가지고 하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기가 쉽지 않죠. 한철 장사다 보니까. 그래서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이게 좀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1인 창업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좀 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창업을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그 카테고리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이 창업을 시작하겠는가가 좀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직장인들은 다 취업을 꿈꾸지만 창업으로 결국은 좀 돌아가는 지금 추세다. 근데 지금은 지나치게 비싼 임차료가 있다 보니까 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차료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온라인 공간으로 빠지는 창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창업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난 어떤 창업을 시작해야 될까를 좀 보는 게 필요한데 지금 2023년 2월 기준 유니콘 기업은 22개입니다. 원래 25개인데 3개가 합병해가지고 22개가 됐습니다. 자, 이 K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시가 1조 이상의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내가 다 거의 웬만큼은 쓰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보입니다. 플랫폼 아이템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뭐 토스든 무신사든 오늘의 집이든 당근이든 직방이든 뭐 비쌈, 뭐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기업들은 스마트폰이 시작됨과 동시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계속 이 창업 자금 같은 경우도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플랫폼 쪽으로 풀리긴 하겠지만 어떤 아이템들을 해야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좀 힘든 일을 겪지 않을까 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라 친다면 이게 지금 이 디지털 이 사회를 이용한 요 유니콘 창업과 같은 맥락으로 풀리는 건지 아니면 나는 정말 전통으로 오리엔틱하게 그 하는 뭐 요식업이라던가 음식점 장사라던가 이런 쪽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가 요식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 요식업 자체가 이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창업 시 필요 자금이 평균 5천만 원이 5,2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때가 보증금과 월세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대체로 이 공유 주방을 활용해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이게 22개였는데, 졸업 기업 3개여서 합쳐져가지고 22개가 됐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국가별 유니콘 기업 현황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 자체가 엄청나게 적진 않지만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 미국, 중국, 인도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 창업을 시작을 할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결국은 내가 내 돈으로 창업을 할 건지, 혹은 그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창업을 할 건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내 유니콘 기업은 신규 투자 자체가 좀 기반이 돼서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내 토스 같은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고 친다면,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이 벤처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스케일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각하는 아이템이 이런 플랫폼 쪽에 이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아이템이다라고 한다면, 팀을 꾸리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벤처기업 인중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팀을 꾸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 정말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좀 기반이 되는 게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창업을 준비하실 때 어떤 쪽 창업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2시간짜리 이 창업교육 담당 그 특강 같은 걸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거나 어떤 아이템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시장성에 맞는지 사업 타당성에 근접한 아이템이 맞는지를 이 기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그 대학이라든지 어떤 이 창업 보육센터에 가서 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면 이 아이템이 좋은지 아닌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창업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컨설턴트가 붙어줘야 된다입니다. 근데 지금 좀 다행스럽게도 지역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거점을 조성하고 이 역할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창업 인프라가 연계되고 있고 유스데이라고 해서 이 공개 멘토링을 해요. 그래서 저 대면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헬프데스크와 같은 공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여기는 금요일에 하는 것 같은데 지역마다 뭐 월요일에 하는 데도 있고 뭐 수요일에 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근데 거기는 실제 내가 예를 들어 IT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싶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다 하면 내가 매칭을 신청할 때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멘토들이 있어요. 그럼 그 멘토를 지정해가지고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업을 할 건데 담당 멘토님이 이 좀 검토해달라. 그럼 그거 보거든요. 그럼 멘토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 결제 프로그램까지 들어가려면 뭐 예상 돈은 이 정도고 이건 어떤 식으로 매칭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조금 마이너스로 올 것 같고 이런 거를 되게 봐줘요. 많이 봐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헬프데스크에서 그 있는 컨설턴트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나는 학원 쪽 창업을 하고 싶다. 교육업체 창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걸 보겠죠. 그럼 학원 같은 경우에는 법이 뭐 교습소 따로 공부방 따로 학원업 따로다 보니까 여기는 강사를 그 고용해서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좀 창업적으로 생각이 좀 깊게 있다. 그럼 그 아이템들을 갖고 이 지역 거점 센터를 찾아가세요.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일 수도 있고 창업 중심 대학일 수도 있고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제일 가까운 곳으로 자주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저기 양평 이런 쪽은 강원 경제혁신센터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아요. 강원 창업보육 뭐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경기 창업보육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계속 멘토링과 이 만나는 접점들을 좀 신청을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내 돈으로 창업을 한다? 근데 내 돈으로 창업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내 돈으로 창업하지 않고 괜찮고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약간 밀어주는 그런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준비 지원금도 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온라인 창업 교육을 듣고 창업 부상이랑 검증을 하면 3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사실 세무든 회계든 경영이든 어떤 재무제표 보는 법 이런 것들은 배워야지만
우리 기업의 돈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배워야 될 거 교육 듣고 창업 구상하고 검증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주는 이런 쪽으로 신청해가지고 조금 지원 받으셔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 되게 더 많아졌지만 생애 최초 청년 자금이라 해가지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400명에게 1,000만 원까지 주고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에겐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창업한다 치면은 좀 많이 도움받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좀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오른쪽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이게 좀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까지 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업까지 좀 같이 매칭해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상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금 촘촘하게 이제는 이 창업 지원이 좀 잘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슬슬 준비하셔도 괜찮을 타이밍이라고 봐요. 보면은 그래서 창업 지원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강원도는 뭐 강원도청, 뭐 정선군 사회경제협의회, 뭐 청년 창업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나 뭐 하면 될지 어디 쪽에서 지원받으면 될지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예산 자체가 많이 풀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뭐 아이템이 있다, 그럼 그 아이템으로 가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 돈 말고 창업 자금도 한번 알아봐가지고 창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를 정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스타트업, 이 벤처 기업들이, 오래 못 가요. 근데 오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원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벤처기업들이 많이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통신 품질을 엄청나게 상향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 통합 품질. 근데 어느 정도냐면 건너편에, 그러니까 통화하고 있는 사람 건너편 수화기 근처 1km 이내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하려면 기술비가 한 10억 들어가. 근데 그걸 만들어내면 너무 좋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통신 품질을 높여줄 수 있는 회사를 창업해야겠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뭐 되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화기 넘어 1km 이내의 소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럼 굳이 그게 상용화, 일반화 되기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겠죠. 필요하고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제품이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면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는 필요한 데가 있겠죠. 뭐 군사 쪽이라던가 이런 쪽은 있겠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이 벤처기업 이라고 하기엔 약간 어렵죠. 네, 첫 번째는 우선 그래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실패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일단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자금이 딸린다라는 것. 세 번째는 팀원 구성이 안 된다라는 것. 혹은 네 번째는 경쟁에 뒤지거나 가격이 안 좋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없거나 하는 이유에서 이 벤처 기업들이 좀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이 창업에 대해서 어떤 식의 창업을 해야 내가 잘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잘 스케일업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중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운영하는 분들. 근데 그건 내 기준에서는 창업이라 생각해가지고, 저도 창업자가 될 거예요. 뭐 아빠 회사 물려받을 겁니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창업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승계라던가 형태 변경에 대한 것들은 창업으로 보지 않고 아예 없던 걸 새롭게 만드는 건 창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에어컨 필터를 만든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 근데 나는 에어컨 청소하는 회사를 만들었어. 이러면 창업이긴 하겠지만 아빠 회사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받는다. 이러면 이건 창업으로 보진 않고 경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창업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창업을 생각할 때도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게 내가 창업을 한다라고 친다면 어떤 창업을 할 건가를 좀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창업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상품이나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 형태의 창업을 일반 창업이라 해요.
상품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 뭐 돈부리, 뭐 돈가스, 뭐 라멘 이렇게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요식업 뭐 이런 쪽의 이 창업을 일반 창업이라 하고 근데 일반 창업인데 예를 들어 뭐 아모리 라멘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한다. 그럼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 제가 창업 컨설팅을 했던 쪽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해당되겠죠. 현대웨딩크라는 이 주유소를 오픈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반 창업 같은 경우에 브랜드 폴이 없고 내가 그냥 하는 예를 들어 뭐 연안의 칼국수 이래버리면 일반 창업. 근데 예를 들어 뭐 무슨 금손 칼국수라는 브랜드로 창업했다. 그럼 그 프랜차이즈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 자체가 일반 창업 같은 경우는 독창성이 엄청 좋아야 뜨죠. 어.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이 좀 치열한 편.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긴 하지만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없다면 한두 번 가보고 잘 안 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그래서 이게 보통 대체로 돈에서 한 5천만 원 든다. 그 요식업 하는데 5천 정도 들었다, 8천 들었다 하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던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럼 프랜차이즈 사용 같은 경우 가맹비라든지 혹은 점포 리모델링, 인테리어비, 관리비,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딜 가든 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의 리스크는 일반 창업에 비해 낮을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은 왜냐면 기존의 소비층이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처갓집 통닭을 좋아해. 근데 이사를 갔어. 그럼 이사 간 지역의 처갓집 통닭을 시켜 먹겠죠. 왜냐면 그 맛이 항상 어딜 가든 비슷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환의 통닭을 오픈하는 것보다 처갓집 통닭을 오픈하는 게 내 사업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엔 이건 약간 아이디어 창업이라고 해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이런 쪽,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조금 만들어가는 창업을 기술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반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요식업에 좀 많이 좀 맞춰져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2030 세대 분들이 잘 하는 게 요 무점포 창업, 소호 창업, 1인 창업인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요 세 개예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점포 창업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통 교육 업체들이 요 무점포 창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요즘 줌으로 수업하고 하는 것들, 뭐 저도, 요쪽에 해당되긴 하겠지만, 전 학원이 있기 때문에 무점포라고 보기는 어렵어요. 어렵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온라인상에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뭐 블로그로 이 물건 파는 블로그 마켓도 있고 뭐 인스타 마켓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약간 점포가 없는데 물건을 파는 약간 이런 쪽의 창업입니다. 통신 판매업으로 보통 많이 등록을 하고요. 소호 창업 같은 경우에 스몰 비즈니스, 스몰 오피스의 약자이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거라서 이것도 무점포 창업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실제로 고객분들을 대면하는 일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청소나 출장 세차 같은 것이 좀 해당됩니다. 그 소호 창업에서 이렇게 특히 시즌마다 달라지는 게 있는데 보통 그 여름이랑 겨울이 조금 이 소창업은 그때가 좀 대목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도 이 에어컨 청소하시는 소호 창업가를 아는데 이분은 그 대학생인데 그 공대 다니던 친구인데 그 아르바이트를 에어컨 청소를 하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어요. 근데 에어컨 청소는 4월부터 뭐 10월까지 보통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10월은 사실 별로 안 하고 뭐 9월까지.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이렇게 습해서 곰팡이가 피거나 이러는데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지만 4월에 한 번, 뭐 9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에어컨 청소를 꼼꼼하게 해요. 근데 가면은 보통 에어컨이 한 대 있는 집이 아니라 한 뭐 두세 대, 뭐 벽걸이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이러니까 한 세 대 정도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25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튼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이 에어컨 청소를 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기술이 요 정도면은 되겠구나 해가지고 당근에 소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4월부터 몇 월까지는 뭐 두 대 청소하면 한 대는 무료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엄청 빼곡하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자기는 10만 원 받고 예전에 아르바이트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다면 지금은 당근에서 이 에어컨 청소 해준다라는 글 몇 개 올리고 직원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명 쓴다 그럼 하루에 20만 원 나가죠. 근데
5군데 간다. 그럼 이 내가 버는 돈은 125만 원인데 실제로 인건비로 주는 돈 20만 원. 그럼 하루에 100만 원씩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100만 원이다. 그럼 한 달 여름에 풀로 돌리면 3천 버는 장사죠. 그래서 이게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는 창업 아이템을 잘만 선정하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창업 아이템이 잘 선정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한다 치면 이 마진을 계산하고 이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계산해가지고 그럼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까도 중요한데 이 소창업가는 당근에서 홍보를 했어요. 당근을 누가 제일 많이 봐요? 애기 엄마들, 여성 주부들이 많이 보거든요. 아빠들도 보긴 하지만 아빠들은 대체로 회사에 가 있으니까 엄마들이 막 애기용품 산다던가 하고 내 거 팔러 갔다가 에어컨 청소가 만약에 떠 있어. 그러면 우리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여기 싸네 하면서 등록을 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템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할 건가를 잡아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 친구는 뭐 여름에 뭐 한 3달 정도 해서 뭐 한 9천, 1억 정도 벌면 뭐 그걸로 이제 또 다음 아이템 뭐 하지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에서도 뭐 여기 기술 창업에 해당되는 정말 기존에 없는 새로운 뭐 AI, 뭐 VR 이런 기술들도 있겠지만 이게 소호 창업과 같이 잘 구상해가지고 잘 운영만 하게 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사실 정말 괜찮습니다. 한철 장사긴 하지만 한철에 버는 돈이 엄청나죠. 물론 힘들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소호 창업 같은 경우 대체로 1인 창업, 뭐 소호 창업, 무점포 창업 다 비슷비슷한 건데 소호 창업은 약간 사람과 대면하는 쪽의 느낌을 조금 더 풍깁니다. 1인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직원 없이 창업자가 스스로 창업해서 직원의 몫을 함께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성장 자체가 빠르질 못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한다 치면 내가 홍보도 해야 되고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주문도 받아야 되고 CS도 해야 되고 택배 발송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요 아이템으로는 팔리지만 시즌 2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보통 그래서 1인 창업은 시작할 때만 보통 하고 직원들을 그 후로는 좀 흡수해가지고 아르바이트라도 좀 쓰더라고요. 근데 다만 리스크가 이제 너무 초기 부담 자체가 그 부담이 많이 되니까 1인 창업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규 창업 이런 데도 아까 얘기했던 에어컨 청소 이런 그 일을 한다 치면 이때도 시즌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는 거죠. 근데 요러면은 겨울이나 봄이나 가을에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월급 주기 힘드니까 그때는 안 써야 되죠. 안 쓰니까 이제 1인 창업의 형태로 쭉 가는 그런 겁니다. 네, 또 여기 2가지가 있는데 아마 저 여기 아신대학교 그 학과를 보니까 소셜벤처든 사회적 기업이든 이쪽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소셜벤처는 경영과 영업 활동으로 영리적 수익을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돈을 버는 건 똑같다. 근데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비슷한 의미지만 돈 벌고 활동하는 건 똑같지만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직원들만 고용한다라던가 혹은 장애가 있으신 분을 고용한다든가 혹은 뭐 외국인을 고용한다든가와 같이 약간의 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을 한다. 근데 그 위한 게 일자리 우리 직원으로 채워가는 걸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은 요 앞에 있는 창업과 지원 형태들이 달라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과 같은 곳에서 이 창업 지원금을 풀어주거든요. 창업 지원금을 주는데 이게 왜냐면은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놓고 봤을 때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건 똑같은데 비영리까지 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 경쟁을 시킬 때 영리성을 기준으로 둬야지 평가가 가능한 기업들도 있지만 비영리성은 평가 자체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따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시작할 건데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 창업 관련해가지고 창업 자금 이런 걸로 소셜벤처 창업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지원금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